여기는 전각도가 있어요. 이게 공포 아니에요, 이게요? 기둥이고, 기둥 사이에 전각도가 있는데, 여기 집이 여러 채 있어,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기둥이고, 여기 이제 공포고. 이거는 아마 여기에 무덤의 주인공의 집일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벽화 무덤을 만들 정도면은, 그 지역의 이제 지배자든가 하여튼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일 테니까, 집일지도 모르죠. 그냥 이런 집을 그냥 여기다 그릴 리는 없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미 이제 2000년 초에 고구려 벽화를 한번 다 일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불상 광대와 관련된 문의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꼬부라진 걸 가지고 이렇게 다 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언뜻 이제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는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제일연기싹이구나. 제일연기싹이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침이라는 건 뭐냐면은 치가 올빼미인가 뭐 그래요. 뭐 올빼미 꼬리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침이라고 하는 기록이 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한 나라. 그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침이라고 그래요. 한국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이. 그래서 전에 침이 전시를 부여박물관에서 크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장한테 얘기해서 내가 강의를 해야겠다. 왜냐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 거기 왔던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연기싹이라는 거는 제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앞에 이런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왜 제일 연기싹이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를 하고, 제일 연기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선 나는 구분곡, 마가다마라는 거, 고곡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길게. 그러니까 고곡에 대해서 이 고고학자들이 다 논문을 많이 썼지만은 일본에 엄청 많아요. 마가다마라는 게 고곡, 이 구부러진 옥.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썼는데, 이제 고고학자라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형태를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해요. 형태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분포 지역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도 쓰긴 쓰는데, 아기가 태아했을 때 구부러진 모습과 비슷하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면 태아라는 모양은 누구나 봤잖아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에서 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구부러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명의 시초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태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놀란 게 대만에 갔을 때 가로수가 있는데, 와, 그 가로수는 엄청 크고, 그런데
그 처음 잎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보고 내가 엄청 놀랐어요. 그걸. 그냥 전부 제일 연기짝이 그냥 막 이렇게 큰 나무니까 싹둑이 커요. 이런 게 그냥 막 불끈불끈 나오는 게. 근데 나는 놀라지만 대만 사람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왜 그래? 태어나자마자 있는 거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 태어나자마자 가로수가 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게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뭐라고 그럴게요, 그 사람들이? 용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와, 용목. 그래가지고 내가 식물학 교수한테 내가 그걸 보냈어요. 내가 너무 놀랬다고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하나도 안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논문을 쓰라고는 내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논문을 써봐야 돼요. 논문을 쓰는 거고 안 쓰는 거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나는 이제 뭐 100편 이상을 썼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평생 한 편도 쓰질 않거든요. 뭐 화가들은 안 쓰죠. 하지만 이제 화가들도 공부를 해서 논문을 써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논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문제를 던져놓고 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떤 연구 성과를 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것저것 이제 도서관에 먼저 가서 다 관련 책을 읽어보고 이게 종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의견 조금 넣고. 그건 논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논문은 올바로 된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항상 증명을 하거든요. 쓸 때. 그래서 이제 논문집인 온영과 조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90년도에 나왔는데, 그 논문집은 안 팔려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안 사니까. 그래서 보통 5,000부, 아니 500부, 1,000부 이렇게 찍어요. 근데 내 첫 논문집은 3세를 찍었어요. 그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건 어느 독자가 이제 사냐 하면은, 이 불교 미술 전공자 아닌 뭐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사는 거예요. 예. 사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고, 또 이제 스님들이 사고. 이제 나는 이제 불교 미술품을 다룰 때 항상 불교 사상과 결부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늘 얘기하지만 오늘 이제 하루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내가 뭔가 크게 알아낸 게 있어요. 그러면 쓰지 말라고 그래도 써요. 그게 일기예요. 어디 뭐 이런 종이 한 장이라도 해가지고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 뭘 크게 깨달았다, 뭘 정말 아름다운 걸 봤다, 그럴 때 이제 쓴다고 해요. 쓰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 게 쌓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게 이런 지붕 꼭대기에 이런 게 있고 이게 있고 그런 건, 나는 이제 그런 건 많이 그려보고 그랬으니까 첫눈에 이게 굉장하구나. 근데
이 취미에 대한 이게 굉장히 취미에 대한 글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도 취미라고 그래요. 나는 이걸 용의 꼴이라고 생각했어요. 용미라고. 그런데 자꾸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 자체 하나가 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취미를 또 많이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 이런 이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날개 달린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길게 나온 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상한 동물들 많이 그린 그림 있죠? 무슨 책이죠? 예? 산해경. 산해경 책 가지고 계세요? 예? 예. 거기 보면 이상한 동물들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게 춘추 전국시대죠? 언제 때? 아주 오래, 아주 굉장히 오래 고전인데, 그러니까 산과 바다에 있는 뭐 온갖 동물들인데 현실에 있는 거고 전부 달라요. 어떤 건 다리가 넷이고 머리가 없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이제 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조형들이라 이제 좀 당황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산해경이. 산해경이 아주 고전이에요. 아주 고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코로나로 해서 박물관에 못 간다. 아주 핑계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좀 중요한 책들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책들은 무조건 확보해 놔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안 하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런 중요한 도록들 그런 걸 이제 사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공짜로 다 얻으려고 그래요. 안 사요. 그리고 직접 작품을 보고 이게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이상한 동물이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벽화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천정 부분이고 이제 이게 벽인데, 이 앞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집인 걸 알아요, 이게. 집인 걸 알지만, 취미와 이 끝에 이것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뭔가 보이죠? 이거. 이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게 뭔가, 예? 자,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예. 자, 여기. 좀 눈이 익숙해지죠? 뭔가 이렇게 있는데, 동글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지금 고리박하 연구자들은 이게 뭔지 아무도 안 보여요. 예. 일단 보이질 않아요. 봐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게 보면은 이제 비어, 비마, 제1호분 이제 4세기 말, 그러니까 300
350년, 390년, 한 4세기 말이니까 굉장히 이른 거죠. 예, 3세기. 그러면 이게 황해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황해도 지방에. 그럼 고구려 수도가 처음 어디에 생겼어요? 그쪽 그게 요동지방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고구려 북쪽에서 왼쪽으로 한참 가서 이제 거기 오녀산성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산성인데, 거긴 내가 가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오녀산성은. 그러니까 고구려가 첫 도읍지를 정한 곳에 있는 산성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산성은, 수도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전부 산성으로 피신하니까 거기에 모든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왕들이나 이제 신하들이 백성들이 글로 이제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버티는 곳이기 때문에 고구려에는 산성이 많아요. 산성이. 왜냐면 벌판이기 때문에 벌판에 이제 물론 궁을 짓지만은 그거는 이제 다른 더 힘센 종족들에 의해서 파괴될 수가 있으니까 산을 이용해서 험한 산세를 이용해서 산과 강을 이용을 해서 산성을 쌓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쌓아요. 그 산성의 두께가 한 1m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 글로 말들이 막 다녀요, 이렇게. 예. 나는 산성을 몇 개 올라가 봤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에다가 그 튼튼하기는 말도 못해요. 그럼 100개의 산성이 있으면은 이제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가 워낙 세니까 고구려를 정벌하러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에 도착을 해요. 이제 처음 이제 맞이하는 성. 예를 들어 안시성이 있다. 그러면 안시성을 이제 함락하는데 그 당나라의 대군이 와가지고 성 하나를 함락을 못해요. 그렇게 견고해요. 그러면 100개를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고구려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산성은 올라가 봤더니 그냥 이 한쪽은 절벽이고 이제 강이 흐르고 천하의 요새라 그건 어떤 군대가 와도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산성은. 그럼 고구려가 왜 망했죠? 내부 분열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강성한 고구려가 망한 거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진 거예요. 물론 이제 나당 연합군이 양쪽에서 이제 공격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선 제일 큰 문제는 내부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수도가 또 그쪽에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역사 공부 좀 해. 어디로 갔어요? 국내성. 그 집안에 있는 국내성. 예. 국내성이 그게 이제 그 수도 이름이에요, 국내성. 그 국내성 가면은 그 앞에 그냥 그 무덤이 큰 무덤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녀산성 그 근처에도 많이 있고 아주 장관이에요, 이 무덤들이. 크기도 크고 돌로 이게 싼 무덤들이 있고 이제 국내성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래 지냈죠, 국내성으로. 근데 거기도 위험한 거예요, 국내성도. 거기 이제 무슨 허벌판이니까 이런 신흥 세력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어디로 옮겨요?
평양으로 옮겨요. 예. 그 자꾸 남하하는 거예요. 남하하는 거는 그런 안전도 있지만 기온이 어떤 그 풍토가 너무 좋단 말이죠. 그래서 평양에다가 이제 수도를 정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그걸 수도로 삼았죠. 그러니까는 황해도에 무덤이 있다는 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국내성에 이제 그걸 수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그 지내는 동안에는 그 근처에다가 이제 무덤을 써요. 그 이제 오녀산성 그쪽에는 이제 거기 이제 수도로 삼았을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을 이제 그 수도로 삼았을 때는 평양 근처에다가 이제 그 무덤을 쓰는데, 황해도는 수도가 된 적이 없어요. 그 왜 황해도에 그렇게 큰 규모의 무덤이 있느냐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런 그 뭔가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알지만 이건 뭐 한 거의 뭐 15년 동안 또 이거 다 불꽃문이라고 그러지 이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있어, 이런 게 여기도 있고. 여기 이게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옥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옥벽에 대한 책이 있을 텐데, 그 요새 그 중국 서적 파는 데 있어요? 중국 서적. 예? 전에는 중국 서적이 저러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도움이 됐는데 그게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서점이 없어지고 아마 그 온라인으로 어떻게 뭐 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 서점이 없어진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서 이제 내가 중국 책들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샀어요. 막. 그럼 여기에도 지금 말이 있는데 말에 날개가 있어요. 그죠? 이거. 그러면 고구려백화 연구자들은 이것도 그냥 불꽃문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뭐 비어, 비마, 그리고 끝이에요. 왜 그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도 이제 검은 선이 보이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벽이 있고, 옥벽이 있고, 그리고 옥벽이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옥벽이라는 것도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옥벽을 어떻게 알았냐? 한 2005, 6년 그때 서울시립 역사박물관에서 중국 국보전을 열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거기서 옥벽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여튼 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와서 그걸 10번 이상 가서 이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옥벽과 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 직접 봐야 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가야 돼요. 조선 문화 갤러리도 매일 가세요. 매일.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돼요. 뭐 누구하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다. 그건 말도 안 돼. 오늘 그건
그럼 이제 여기에 왜 이런 게 있냐 말이죠. 무덤에 그림이. 이건 이제 비마. 이거 현실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뭐 이마, 머리에서 뭐가 나오고 하여튼. 날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말. 그 다음에, 기린이라고 그랬네. 아, 기린은 아니에요, 이건. 왜냐면, 기린은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래요. 참 이상한 게, 뿔이 하나 있으면 또 딱 기린이라고 그래요. 두 개 있으면은 용이라고 그러고. 그건 틀린 거예요. 용도 하나가 있고, 용은 하나, 두 개가 그건 뿔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기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기린이 아니에요. 기린은 날개가 없죠. 예.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이렇게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다 기린이라고 그래요. 이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몸은 무슨 뭐 소 같은데, 얼굴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 파마를 했나? 머리, 하여튼 뭐 이런 그, 이상한,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여기는 또 좀 화난 부분이지만은, 이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안 보여서. 그 다음에 다리에 뒤꿈치에 볼록하게 나온 거 있고, 꼬리 있고, 얼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실에 없는 거란 말이죠. 예, 이렇게 그 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안악 1호군의 무덤을 보면은 이렇게 그 중앙을 비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통로를 만들고 여기 이제 그 현실이 하나 있어요.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는 거물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문 잘 읽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문은 배워야 돼요. 예. 그럼 이제 가장 극하고 깊은 데란 말이에요. 현실. 그건 좋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주검을, 그러니까 관을 놓는 방이죠, 이게.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요. 안악 3호부는 이런 큰 돌을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한쪽 편에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세 군데 있고, 이거 아마 옥벽이라고 아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왜냐면, 그걸 따로 관심이 없으면 옥벽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푸니까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내가 알게 됐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이때는 이제 주작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주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위에 이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을 표현한 거는 천공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다 이게 뭘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많이 그려보고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입구인가 보다. 입구인가? 입구일 텐데. 여기는 이제 비어, 비마, 그 다음에 옥벽. 이건 뭐예요? 응?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이제 제일 연기싹이 연이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다 불꽃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것도 이제 내가 내 스스로가 푸른 거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풀어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뭔지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북을 고정시키는 대예요. 이거는 이게 말을 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기는 많이 지워져 가지고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서벽, 여기에도 이제 비마가 있고, 뿔이 있어가지고 기린이라고 그럴 거예요. 기린 아니에요. 이거는 기린은 날개가 없어요. 근데 기린도 날개가 있다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기린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용이 있으면은 아주 드물지만 용도 날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린이라는 건 이게 뿔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기린은 이게 날개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걸 뭐 봉황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비현실적인 새들이 있고, 여기 또 이제 별자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사냥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냥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나중에 조금 보일 거예요, 좀. 여기 지금 이게 활이에요, 이게. 활. 그 다음에 여기도 산이고, 여기 좀 잘 안 보여요. 이것도 지금 사냥하는 무리들이 있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이게 다 고구려 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희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복식은 고구려 복식이에요. 중국 복식도 있고 고려 복식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복식을 왜 하게 됐냐면 고구려 벽화를 보고 내가 복식을 알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벽. 보잉 29 같네. 여기도 이제 어떤 이런 별자리, 이제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사람 얼굴이고, 이제 몸이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이게 서 있고, 여기 이제 마차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것도 마차에서 박혀 있는 걸 보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마차가 많이 있는 거는 여기 묻힌 그 주인공이 굉장히 지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푼 거예요, 이게. 이것도 단번에 푼 게 아니고,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고려 시대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 뭔지, 이게 까만 게 이게 뭔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 벽화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건 현실에 있는 거와 비슷하니까 이런 거는 언급을 하지만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히 언급을 안 해요. 모르니까. 예. 근데 나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1호분에 실제로 이제 그걸 보면은 이래요. 예. 상태가 나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이 있잖아요, 그죠? 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 문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헌이 있다 하더라도 문헌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봉고를 그린 거니까. 이거는 뭐, 그 가치로 말하면은 이런 기록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이건 뭐야 그리고 막 지나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공포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 당시에 건축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벽화는 정말 보배 중에 보배예요. 예. 기록으로 이걸 남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런 현상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냐고요. 간단히 이제 기둥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를 수십 년 공부를 해서 안 거예요. 금방 안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뭔지를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죠. 응? 지금 이제 처음 보니까 내가 이거 제일 연기 싸게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고구려 특유의 화살이에요. 단궁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이족이라고 할 때 이가 궁자에다가 큰 대자 대궁, 그러니까 큰 화살. 동이족 할 때 이자가 대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단궁인데 이게 이제 동이족의 아주 특별한 그 독특한 활이에요. 이렇게 작아요. 좀 굉장히 탄력이 있고 멀리 나가요. 그 이제 말이 있고 여기 말 한 장 있고 꼬리가 길고 말발굽 이게 지금 파손이 많이 됐지만은 상당히 잘 그린 그림이에요. 예. 나는 활도 쐈어요. 경주에서 활 사가지고 예천서 맞춰가지고 화살도 쏴봤거든요. 여기 이제 사람이 지금 이게 이제 사슴인가 노루인가 했던 노루 같죠? 노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산이 있고 산이고 이게 나무에 이게 지금 노루네 보니까 그러니까 노루를 지금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근데 이 무덤에는 사냥 장면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냥 장면이 항상 있을까? 그러니까 요새는 뭐 누구나 치지만은 처음에 골프라 그러죠. 골프는 아주 고위직 사람들만 골프를 쳤어요. 일반 사람들은 엄두를 못 냈어요. 뭐 골프 치는 데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 사냥은 되게 이제 왕들이나 이제 왕이 이제 사냥을 나가면은 이제 부하들이 다 나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게 왜 사냥 장면이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 피장자의 어떤 위계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집 같은데 뭐 쓰러지는 것 같고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뭔지 뭘로 보여요? 지붕인데 여기 나무가 있고 여기 매 같은 모습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뭘 타고 있네요, 그죠? 근데 이게 말 같지가 않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게 많이 지워져서 그러면 이게 예? 표범 같은 글쎄, 예. 그 350
50년 잡으면 이제 지금 2000년이니까 1700년 동안 이만큼 남아 있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1700년 동안. 왜냐면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거 다 훔쳐내 왔기 때문에 부작물은 없고 이 벽화만 남아 있어요. 그 집이 찌부러졌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알 수 없는 게 많아요, 나도. 여기 있는 건 다 훼손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이, 그냥 인물도에 인물도. 뭐, 어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게 치마를 입고, 이게 저고리가 있고, 이런 게 이제 고구려 복식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머리에 무슨 뭐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다음에 인물도도 이렇게 흐릿해요.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래도 이거 감지덕지 해야 돼. 하나라도 자세히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코나 있는 이게 기둥이죠. 예, 기둥이고, 공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무슨 문양이 있고, 여기에 또 이런 문양이 있고. 여기도 이제 북을 고정해 놓은 그런 북대가 있고, 여기 말 탄 사람, 또 여기 깃발 들고 가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걸로 봐서 이 피장자는 아주 그 위상이 높은 걸 알 수 있지만 왕인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북대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엄청 컸겠죠. 이 북은 뭘 상징을 해요? 왜 북을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그 대까지 해서 이렇게 북을 고정해서 이제 무슨 행진할 때라든지 뭐 중요한 행사 때 북을 치겠죠, 그죠? 근데 북은 뭘 상징해요? 그 조선시대에는 북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용이요. 예. 그 북소리는 무슨 뭘 상징? 소리예요? 예? 번개 치는 거요? 번개가 아니고 천둥이지. 천둥.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마차인데,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뭐 이 1000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제 햇빛 가려주는 사람.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탔는지는 지금 다 지워져서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천정이에요, 이게. 천정. 천정을 보면은 여기 다 이게 남아있는데, 난 그 이제 기와도 공부하고 뭐 다른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이런 거 보면 정신이 번쩍 들죠, 이거. 응? 그렇지만 이런 현실에 있는 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뭔지 안 보이고 관심도 없고 안 놀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글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럼 이런 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이거. 예? 이건 기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와를 공부를 내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기와 연구자들보다. 엄청 기와를 내가 많이 보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아직 기와책을 내가 못 내서 그렇지. 나를 좀 열만 복제를 좀 할 수 없나? 지금 기와도 내가 이거 풀지 않으면 아무도 못 풀어요, 지금. 자, 여기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제1연기싹 두 개 된 게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고, 제3연기싹, 이렇게, 이것도 희한한 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두꺼비가 있으니까 뭐예요? 달, 해. 달과 해가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천공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확대해 보면, 이런. 이거 기와문이하고 똑같아요, 이 안은. 이 안은 같은데, 이 밖에 거는 없죠, 기와무늬가. 자, 이제 가까이 보면 이제 이거 알겠죠? 제1연기싹, 제1연기싹, 제3연기싹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그러면, 벽화 전공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건 뭐 같아요? 이건 지금 층을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저기 아래층이고 위층이라 이게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고 따로따로 그려졌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연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는 이렇게 층마다 다르게 그리고 이거는 같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후에 불화에도 있고 만다라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게. 자, 실제로 이제 그 벽화에 있는 거예요. 많이 이제 이렇게 훼손됐는데 이걸 이제 복원을 해서 아까처럼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이렇게 층위가 여기에도 뭐 그림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이런 그 연꽃 같은 거는 여기 그린 거하고 여기 그린 게 이제 이게 합쳐져서 된 거예요. 이 가운데는 뭐가 있었는지 연꽃이 있었는지 하여튼 알 수가 없죠. 다 본 거죠, 이제. 일단 다 봤는데 하여튼 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다른 벽화 연구자들을 비난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근데 좀 더 연구를 하지 않고 그렇게 그 역사적인 접근으로 해서 이제 그런 그렇게 그 표피적으로 연구를 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불만이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북한에 나오는 그러니까 고구려 관련 서적,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일본에서 나온 거, 그거를 정말 미친 듯이 내가 모았어요. 고구려 벽화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은 내가 세계 모든 미술을 해독할 수 있는 거는 고구려 미술을 내가 전부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책도 안 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럴 거예요? 그냥 미나만 하면 돼요, 그냥? 응?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지 이제 모르는 거지만 막 이 부정형으로 막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예. 이게 쓸데없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하나 다 그렸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튼 이 기와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와를 모르면은 고대 미술은 풀려지지 않아요. 예. 하여튼 이런 기와와 똑같은 문양이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제일 연기싹이 연이어서 이렇게 발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이미 그려준 거니까 내가 이제 편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씨앗들이 있고 제일 연기싹이 있어요. 제일 연기싹이 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이제 이런 무늬들이 천정에 있어요. 그러면 왜 천정에 이런 게 있냐, 그걸 또 생각을 해야죠. 그냥 있다고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지 이게 몇십 년 걸려요, 뭐든지. 그러니까 천정에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내가 총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연기문이에요. 총칭해서. 여기 이제 연꽃이 그려져 있을 텐데, 이제 도울꾼이 여기를 위에서 이 큰 돌을 드러내면은 이제 바로 들어오니까 여기가 이제 파손돼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천정에 왜 이런 거를,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가 궁룡이에요, 궁룡.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원으로 돼서 이렇게 둥글게 된 돔과 같다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모지름 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천공이에요, 천공. 하나의 우주의 우주, 이게. 응? 엄청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응? 그러니까 이제 피장자가 누워서 여기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의 그 보이지 않는 기운들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형상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들, 피장자가 여기서 누워서 천정을 보고 있다. 그 천정은 모지름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천공을 의미한다.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도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도움에 대한 책도 읽고 도움을 어떻게 축조했는지 그런 그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책도 내가 읽었어요. 응? 도움에 대해서. 그럼 내가 왜 그걸 거의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도움에? 예? 예. 석굴암의 도움 때문에 석굴암 도움에 대한 책도 내가 많이 모으고 도움을 좀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도움을 제일 처음 창조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어느 때 생겨났어요, 도움이? 그건 도움은 기둥이 없이 하나의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고안된 거 아니에요.
그 어디서 그게 처음 시작됐어요? 그럼 여태까지 뭘 공부를 한 거예요 도대체? 로마가 엄청나잖아요. 그 이런 이 도움이라든지 뭐 수도 그런 그 어디 도시에도 있고 뭐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길게 해서 그 수로를 이렇게 물을 쭉 옮기는 거 이렇게 그 아치도 로마 사람들이 창조한 거예요. 아치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그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야 돼요. 응? 그 아치도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거. 이건 내가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그려 놓은 거예요. 하여튼 안악 1호분은 안악 3호분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죠? 코엑스에서 할 때 찍은 거예요. 코엑스. 코엑스라는 거 있죠? 그 강남에. 예, 거기서 일본에서, 아니, 북한에서 이 안악 3호분을 그대로 복제를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북한에 가서 못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안에도 들어가 보고 열심히 가서 봤죠. 거기 가서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 못 간 만큼 그런 전시가 있으면은 열심히 가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구려 붐이 일어나가지고 고구려 관련 전시가 많이 일어났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구려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런 전시가 많아서 이제 그걸 부지런히 가서 보고 사진 찍고 뭐 그려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지 모르는 걸 많이 풀었단 말이죠. 뭐 아까 본 거하고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호태 교수한테는 내가 이제 뭐라고 못하는 게 지금 뭘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나이도 이제 퇴임 다 가까이 되고 고구려의 제1인자가 돼가지고 아주 뭐 여기저기서 책 내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울산에 있으니까 암각화, 그거를 조사를 많이 했는데 나도 그때 경주에 있으면서 자주 갔어요. 암각화를 보러. 거기서 이제 전호태 씨를 만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 교수는 이제 고구려벽화하고 암각화 이거를 이제 주로 알고 그 관련 이제 중국의 화상석 이런 걸 좀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하는 어떤 영기문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예. 몰라서. 근데, 전 교수가 이제 알긴 알아요. 내가 카톡에다 올린 게 있어요. 2006년에 어디 뭐 주최를 해서 고구려 벽화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국제 심포지움. 내가 기조 강연을 했어요, 그때. 2006년에. 그럼 내가 기조 강연을 했다는 거는 벌써 그 당시에 내가 고구려 벽화에 대해서 산발적인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조 강연을 한 거예요. 앞서가지고 긴 시간. 그 다음에 나눠서 이제 뭐 전호태 교수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때 다 들었죠. 그때 나는 이미 연기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분석해서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제 전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뭐라고 이름 붙일까 하고 고민했는데, 선생님이 연기문이라고 하니까 참 좋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써요, 전 교수가.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내가 그 고구려 벽화를 공부를 한 게 불과 3, 4년밖에 안 돼. 집중적으로 한 게. 그때 이미 내가 선두 주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기조 강연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산발적으로 저서에 썼지만 고구려 벽화라고 해서 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또 고구려 벽화라고 써야지만 또 읽어요. 그래서 난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이제 이거를 검증을 하고 이제 해서 이제는 아, 내가 책을 낼 때가 됐구나. 이제 아기는 몇 개월 만에 낳아? 10살. 예? 10달이요. 아, 10달. 이게 뭐든지 낼 때가 왔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때 나는 써요. 뭐든지.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 벽화를 책을 내려고 하니까 와, 이게 너무 방대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한 5권쯤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지금 그것도 있죠. 뭐 도자기도 있죠. 뭐 다른 게 많은데 하여튼 이제 민화도 또 내야 되고. 근데 이제 고구려 벽화를 이제 내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예. 근데 내가 한 20년 더 살 것 같아요. 아, 그럼 됐어요. 내가 그 안에 내가 내고 싶은 거 다 낼게요.